지금서부터 캔들에 의해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전에 강의는 두 개의 캔들 가지고 앞으로의 그 주가의 모습을 예측하는 거였고,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세 개 가지고 그 주가의 모습을 예측해 보자는 겁니다.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신뢰도가 높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판단하는데 더 유용합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하셨던 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입니다. 자,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에 상승폭의 절반까지 내려오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를지 내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날. 근데 그 다음날에 이러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파란색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저는 앞으로 주가가 좀 하락할 거라는데 다가 이제 좀 무게를 많이 두게 된다는 거죠. 자, 주가의 흐름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추적해보면은 첫째 날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오른 척 하다가 내려갑니다. 상승폭의 절반까지 내렸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살짝 오르다가 다시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캔들이 주는 정보를 풀어서 쓰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순간서부터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여기를 정점으로 어떻습니까? 팔려고 하는 매도세가 팔려고 하는 매도세의 힘이 더 크고, 그리고 그거를 확정짓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처음에 이 주식을 사왔던 사람들의 그 시발점, 첫 번째 양봉 나온 그 시가, 거기를 붕괴하면서, 거기를 매도세가 붕괴를 하면서, 아, 앞으로 이 주식은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모습에서는 우리가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그 다음날 이런 모습이 나옴으로써 아, 이 주식은 앞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확률과 하락할 수 있는 확률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인 모습으로는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갭 하락이라고 해서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시가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겁니다. 가령 어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끝난 가격이 뭐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에 끝났는데 그 다음날을 얼마? 시작하는 가격이 9,000원에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 즉 1,000원의 갭이 있죠. 1,000원의 간격이 있죠.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하락하는 것을 갭하락이라고 합니다. 갭하락이라고 합니다. 갭하락이 주는 정보는 뭐냐면 사람들이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좀 갭하락 부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보세요. 시작을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 주식은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날 여기서 끝나고 올라간 척 하다가 내려와서 시발점을 깬 것뿐만 아니라 이날 매수세의 시발점을 깬 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내려왔습니다. 그 가격이 10,000원인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파는 심리는 뭐냐면 본전 잃을까봐 파는 겁니다. 그죠? 혹은 수익을 못 챙길까봐. 그런데 그 다음날 10,000원에 끝났던 주식이 9,000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9,000원도 비싸 보이는 겁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9,000원도 비싸 보이는 거예요. 9,000원도 비싸 보이고 8,000원도 비싸 보이고 하루 왼종일 파는 가격이 비싸 보이고 만약에 자칫하다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심리가 나타나는 게 갭입니다. 어제의 종가 10,000원이 지금도 비싸 보이는 겁니다. 9,000원으로 시작했다는 건. 갭하락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어제의 종가가 너무 비싸 보인다. 이제는 너무 비싸 보인다. 하루아침에 어제 종가도 너무 비싸 보인다는 게 갭하락의 의미입니다. 추후에 이 갭하락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자리와 혹은 이런 자리가 상승에 제약이 됩니다. 상승에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왜 걸림돌이 될까요? 왜 걸림돌이 될까요? 상승이 왜 걸림돌이 될까요? 10,000원에서 9,000원까지 개파락할 때 여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뭐냐면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패닉, 혼돈, 공포, 그걸 반영한 게 이 갭이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올 때 사람들은 그 공포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떨어지지 않을까 미리 또 매도를 하게 됩니다. 미리 매도를 하게 됩니다. 혹은 미처 여기서 못 판 사람들이 주가를 또 매도를 하게 됩니다. 미처 못 팔았던 사람이 올라왔을 때 주가가 다시 꾸물꾸물꾸물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 미처 못 팔았던 사람들이 아 본전 왔네 하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도 분명히 산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종가에 분명히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도 산 사람이 있는데 자기네가 샀던 가격만큼 주가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현재 이익을 못 내고 소위 말하는 물려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려있는 상태죠. 근데 물려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물려있는 가격으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던지겠죠. 개파락 자리는 첫 번째 공포에 떨고 있던 자리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개파락했던 그 자리가 주식이 싼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비쌌던 가격, 내가 매수를 해서 손해를 봤던 가격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거기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갭하락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